안녕하세요. 저도 약간은 국뽕 환자입니다만은 리짜밍이 국뽕을 내세워서 K방산을 갈라파고스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은 미국의 미사일을 자기 레이더 아래 통합하고 또 미국의 골든돔에 참여하고 있고 미국과 같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는 그런 미일 방산동맹의 아주 새로운 차원으로 막 날아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죠.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조짐입니다. 이번에 호주 20조 호위함 프로젝트에 우리가 실패를 했는데 이걸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지금 이 흐름이 그냥 눈에 들어옵니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뽕 취할만 하죠. 한국이 무기 수출 세계 4위입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이게 내년에도 그럴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스톡홀름이 5년 동안인가를 털어가지고 순위를 매기거든요. 그래서 한국 시장 점유율이 6%로서 세계 4위를 기록했다라고 올해 봄에 발표를 했죠. 그럼 2025년 이거는 5파전이 벌어진 한 해입니다. 프랑스, 이스라엘, 한국 여기가 이제 치열한 상위 3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 독일 여기는 앞으로 더 튀어오르지는 못할 거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5파전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미국은 열외죠. 여기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노는 데니까. 러시아는 지금 여기서도 밀려가지고 한참 밀려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한국 바로 아래긴 한데 앞으로 쭈그러질 겁니다. 아마 회복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러시아가. 전쟁 한번 잘못 벌였다가 폭망한 거죠. 불길한 조짐이 좀 있죠. 미국 시장 진출이 점점 어려워지는 중이죠. 롱마가 FA-50을 가지고 미 해군 훈련기 사업하는 걸 포기했죠. T-50 가지고 하는 거를. 폴란드가 FA-50PL의 암람 통합을 원래 미국이 양해를 한 건데 이걸 마지막 순간까지 협조를 안 해줘가지고 아슬아슬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극초음속 미사일 여기에 일본과 미국은 지금 함께 가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열외죠. 그리고 이제 일본이 자기들의 레이더, 자기들의 소나, 자기들의 함정 전투 체계 아래 미국 미사일을 통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한국은 이러한 해상 무기 통합 이거 불가능하죠. 예.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죠. 그래서 이게 많이 으스스해요. 이게 지금 사실상의 주적을 은폐하고 그 사실상의 주적을 겨냥한 무기 개발을 중단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리짜밍은 4월 28일 날 주한미군 없어도 국방할 수 있다. 이런 황당한 소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취지죠. 그러니까 정확한 말은 뭐냐면 방산 수출이 세계 4위이고 군사력이 세계 5위인데 외국군 없으면 방위 어렵다는 불안을 왜 가십니까? 이랬다고 말을 했다고요. 이거는 국민에게 국뽕이라는 착시를 불어넣어 세뇌 호도하는 발언입니다. 진실은 뭐냐? 한미동맹과 미국 핵우산이 없으면 공식적 주적인 북한의 핵 인질이 되는 거고 사실상의 주적인 중국에 의해 잡혀 먹힙니다. 그래서 자주국방의 자주라는 것은 미국 없이가 아니라 미국과 함께 또 따로 제가 와우라고 얘기하는 거 with or without, with America or without예요. 이거지 미국 없이가 아니라고요. 지금 이짜밍이라는 자는 미국 없이를 지금 계속 암시하면서 그걸 국뽕으로 포장해서 국민들을 착시를 일으키고 국민들한테 세뇌하고 이런 이제 아주 안 해야 될 일을 하면 천벌받을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리짜밍이 목숨 걸고 거부하고 있는 이실 3개 정도, 2-3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동맹 및 미국 해구산에 기반한 자주국방입니다. 한미동맹과 미국 해구산을 떠난 자주국방은 저런 반인류 범죄 집단이 핵으로 무장하고 있는 건데 북한은 그걸 감당할 수가 없죠. 우리가 비핵 무기를 가지고 우리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지 해구산이 없으면 이게 게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해구산 가질 필요도 없고 가지면 또 세계적으로 고립당하고 큰일 나니까 우리가 해구산 물꼬를 트면 전 세계가 핵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진실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거 이건 이제 군인들이나 퇴역 장성들이나 지정학을 하는 교수들이 계속 떠들어줘야 돼요. 근데 이게 대한민국에서 저밖에 아직은 얘기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북한이 공식적 주적이고 실질적 주적은 중국이다. 아니 휴전협정에 누가 서명했어요? 중국 서명했잖아. 그 다음에 6.25 때 300만 군인 보내서 우리 괴롭힌 게 누구야? 중국이에요. 6.25 전사를 보면 1950년 11월경부터 1954년 7월까지 약 2년 9개월, 2년 10개월 동안
우리의 주적은 북한군이 아니라 중공군입니다. 왜냐하면 북한군은 이미 괴멸했기 때문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에 의해서. 세 번째, 지금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세계 질서를 교란, 전복하려고 아주 눈알이 빌건 그런 나라가 어딥니까? 중국입니다. 그 다음에 서해서부터 동중국해, 대만 해협, 남중국해에 이르는 제일도련 전체에 걸쳐서 개황당한 도발을 일삼고 있는 나라가 어딥니까? 중국입니다. 그러면 중국이 실질적 주적이죠. 두 번째 진실, 자주의 의미는 미국 없이 홀로가 아니라 미국과 함께 또 따로 와우입니다. 우와, 와우,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With or without America. 그러면 와와가 좋겠네. 도발에 대해 미국 눈치 안 보고 즉각 반격할 수 있죠. 우리가 힘을 갖추고 있으면. 깐죽거리는 도발, 천안함 폭침, 연평해전 이런 걸 하면 사정없이 패버릴 수가 있다고요. 우리가 힘이 있으면. 앞으로 천안함이나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힘이 약해서 미국이 가만히 있어 라고 이제 그 못돼 먹은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또 못돼 먹은 오바마가 그렇게 우리를 밟아버리니까 이 대통령이 그 당시에 힘을 못 썼어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냥 눈치 안 보고 팔 수가 있다고. 리짜밍이 팔지는 모르겠고. 두 번째, 북한 급변 사태에서 한국의 최대 이익을 관철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자주국방을 갖고 있으면. 미국이야 누가 대통령이 되냐 또 그때 누구 어떤 정책이냐에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자주국방력을 갖고 있으면 우리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가 있죠. 즉 얄타 회담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얄타가 우리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우리 그때 비참한 처지였으니까 임종 자리에 놓은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스탈린한테 마구 퍼준 거 아니에요. 동구도 퍼주고 한반도도 퍼주고 다 퍼준 게 얄타거든요. 세 번째, 앞으로 중국이 북한을 데리고 큰 판을 벌였다고 칩시다. 남중국해 혹은 대만 해협에서. 그럼 우리도 결국은 전쟁을 하게 돼요. 이건 한꺼번에 서태평양 전체가 불바다가 되는 상태니까. 그러면 나중에 중국과 미국 사이의 평화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평화의 시점과 조건에 관해서 우리는 백벤치 시켜놓고 자기들끼리 얘기한다. 그런 일이 없도록 막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주국방력을 갖고 있으면. 이게 뭐랑 유사한 거냐면요. 1953년에 아이젠하워가 전쟁이 끝났는데 제2차 대전 이건 듣도 보도 못한 데 가서 3년 동안 전쟁에 붙잡혀 있으면서 사람은 거의 4만 명 가까이 죽고 그러니까 이제 신임 대통령이 된 아이크가 이거 무조건 아무튼 짐 싸서 미국으로 이제 방 빼서 가야겠다라는 입장이에요. 고립주의 입장이라고요. 53년도 1월 달에 취임했잖아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우남 이승만이 휴전을 방해를 하죠. 목숨을 걸고 극단적 버티기를 한다고요. 쟤들의 휴전 조건 중에 제일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포로는 100% 다시 올려보내달라요. 그런데 그냥 우남 이승만이 그거 딱 그냥 얼굴 딱 안면 몰수하고 방공포로를 석방을 해버렸잖아요. 그건 무슨 메시지냐면 미국한테 야, 나 말 안 들을 거거든. 나 죽이려면 죽여. 그 소리예요 그게. 두 번째로는 우리가 휴전협정에 서명조차 안 한 나라라고요. 휴전협정 서명자 어디야? 중국, 미국, 그 다음에 북한 아니에요. 우린 서명도 안 했어요. 왜냐? 우리 휴전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지. 그러면서 우리가 휴전을 받아들이도록 하려면 미국 너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상태에 있는 한국이지만 이 한국이랑 1대1 당당한 상호 방위조약을 맺어야 돼. 그래가지고 아이젠하워의 팔목을 비튼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관철시킨 거죠. 그래서 가조약이 10월 1일 날 이루어졌고요. 그 이듬해 54년도에 2월 달인가에 이제 그 미국 상원 비준이 떨어져 가지고 본조약이 된 거예요. 미국 상원에서 얼마나 겁이 났는지 거기 부관에 뭐라고 붙여져 있냐면 거기 보면 이제 미국이 태평양 사이드에서 침공당하거나 한국이 침공당하면은 개입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서로 간에 이제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상호방위니까. 그런데 한국이 침공당한다는 걸 어떻게 규정할래? 미국 이제 상원이 그거 고민에 빠진 거야. 저 우남 이승만이나 지금 한국인들이 엄청난 전투적 반공 정신에 딱 중무장하고 있는데 그냥 느닷없이 북한 상대로 전쟁 벌여놓고 쟤들이 총 쏴서 침공했어요라고 해서 전쟁 벌이면 어떡할 거냐 이거야. 그래가지고 미 상원에서 부관을 붙여요. 그 부관이 뭐냐면 휴전 시점에서의 대한민국 정부의 실효적 행정력이 미치는 범위까지를 대한민국에 말하자면 침공당한다라고 할 때 그 범위를 그걸로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관이 붙어 있어요, 거기. 자, 그럼 이게 다 우리의 역사적 어떤 교훈이란 말이에요. 왜 자주국방인가? 천안함 반복돼서는 안 돼. 얄타 반복돼서는 안 돼. 그 다음에 우리 백벤치 시켜놓고 지들 마음대로 휴전하고 지들 마음대로 평화하고 이거 안 돼. 사고 터진 다음에.
그럴래니까 우리가 자주국방해야겠어. 그리고 북한 자유화에 우리 입김 좀 불어넣어야겠어. 그럴래니까 자주국방해야겠어. 그거지 미국 나가라가 자주국방이 아니라고. 아주 흉악한 말을 한 거예요. 리짜이밍이. 그럼 우리의 이런 제대로 된 자주국방, 미국과 함께 또 따로 자주국방이 중국이나 북한한테는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 거냐면 이겁니다. 한반도에서 너희가 도발을 하면 너희가 나중에 미국과 통큰 거래를 해도 소용이 없어. 우리 한국하고 계산서 다시 끊어야 돼. 그러니까 잘 생각해 임마. 이 사정을 아니까 서해에다가 뭐 설치했다가 바로 방 빼는 거 아니에요, 중국이. 중국 괴롭힐 길 많아요. 만약에 중국이 서해에 개기면요, 우린 대만에 무기 팔면 됩니다. 그게 자주국방의 힘이에요, 바로. 우리가 지금 그걸 억제하고 있잖아, 대만에 무기 파는 걸. 대만에 한국처럼 살벌한 무기 좀 공급해주면 어떻게 될 텐데. 겁대가려운 놈들이 서해에 와서 뭐 이상한 짓 하고 있어. 요번에 이제 그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우리가 힘도 못 써오고 쥐어 깨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가 모가미 호위함으로 갔죠. 그리고 이게 모가미급이 이게 덩치가 커요. 오스트레일리아가 계약한 게. 그래서 이게 구축함으로도 바로 연결됩니다. 굉장히 큰 프로젝트예요. 제가 이 서울경제TV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하도 어떤 글로벌 그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이 멀쩡한 서울경제마저도 이 지구 전체를 입체적으로 보고 생각하는 관점이 좀 부족해갖고 지금 이 제목 뽑은 거 안에 오류가 한 서너 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10조 원 충격 패배잖아요. 10조 원이냐? 아니에요. 20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100억 오스트레일리아 달러, 1 오스트레일리아 달러가 한 1,000원 되거든요. 100억 오스트레일리아 달러가 아니라 200억 오스트레일리아 달러예요. 두 번째, 여기 보면은 일본 방산 수출 빗장 해제랑 관계가 있던데 아니에요. 이거는 방산 수출 빗장 해제하기 이전에 이미 딜이 다 완성이 됐어요. 그 옛날부터 추진해온 딜이고 방산 수출 빗장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 다음에 야, 이게 무슨 한국과 일본 사이에 관한 그 경쟁이었어? 다른 큰 문맥 없어? 예를 들어서 미일 방산 동맹의 발전, 오스트레일리아가 미국과 아주 지근거리의 나라예요. 이 방산과 국방이. 그거랑 이게 관계 있는 거 아니야? 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다음 여기 보면 끝내 K방산 텃밭을 노렸다. 아니 오스트레일리아가 언제부터 K방산 텃밭이야? 거기가 어떤 나라인지는 아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오스트레일리아가 확보하려는 전함이 과연 우리가 요번에 추진했던 울산함 프로젝트라 그러고 그 FFX 배치 3, 그 배치 3의 초도함이 충남함이에요. 그러니까 충남급은 아니에요. 울산급 배치 3예요. 급은 울산 배치 3급이에요. 정확하게. 클래스가. 그거의 초도함이 충남이에요. 그러니까 충남급이라 그러면 이건 조금 오류가 있습니다. 아무튼 영어로 하면 분명해요. 어떻게 해군은 굉장히 헷갈리더라고. FFX3의 궁합이 맞냐 이게. 그것도 좀 따져봐야지. 아니 상대방이 물건 사는 사람이 어떤 자기 나름대로 사고 싶어하는 물건의 유형이 있는데 그 유형하고 우리 호위함이 이게 궁합이 맞냐. 이런 좀 냉정한 얘기들을 좀 따져보면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리짜이밍이 K방산을 갈라파고스로 만들어가면서 중국을 겨냥하는 그 이빨, 그 중국을 겨냥하는 발톱을 다 잡아 빼려고 지금 발광을 하고 있다.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액수는 100억 오스트레일리아 달러가 아니라 200억 오스트레일리아 달러입니다. 제 1차가 세척인데 세척이 100억 오스트레일리아 달러예요. 즉 다시 말하자면 이게 얼마? 세척이 10조야. 여기에 무슨 뭐 미리 오스트레일리아 쪽에서 이제 양산하도록 준비하는 것도 있고 기술 이전도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세척이 10조예요. 세척이. 일본 놓았지. 2차가 8척인데 2차는 10조로 돼 있어요. 8척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뭐냐면은 전체 비용이 아니라 오스트레일리아가 그 쇳덩어리, 배, 껍데기가 배 그 몸체 그걸 이제 그 플랫폼이라 그래요. 플랫폼은 오스트레일리아가 따로 부담을 하고 거기에 실리는 부품과 시스템만 일본이 공급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일본이 그것만 공급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가격이 100억 오스트레일리아 달러 아닌가 그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본 방산 수출 빗장 해제와 직접적 관련이 없어요. 이게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사이에 이 메모랜덤의 이름이 모가미 메모랜덤입니다. 모가미 메모랜덤이 체결된 게 4월 18일이고요. 방위 장비 이전 원칙 수정이 4월 21일입니다. 그럼 진실은 뭐야? 아니 2년 전부터 그때 방위 장비 뭐 이전 원칙 얘기도 없었을 때부터 오스트레일리아 일본이 세일즈를 해왔어. 그러면 야 그 방위 장비 이전이랑 좀 관계가 있을 텐데 그거 어떻게 좀 피한 거야 일본이? 예, 아주 스마트하게 피했습니다. 기존 모가미가 경하 5,500톤이 아니라 만재 5,500입니다. 죄송합니다.
경하 4,000톤이에요. 경하 4,000톤보다 훨씬 큰 블락 경하 6,200톤을 공동 개발하겠다요. 그러니까 모가미가요. 요번에 파는 게 경하 6,200톤이에요. 굉장히 큰 배예요. 기존 모가미보다 1.5배. 우리 호위함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돼요. 우리 호위함이 3,600톤인가 되거든요. 네. 굉장히 큽니다. 공동 개발은 무기 판매가 아니기 때문에 제한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체급이 큰 모가미 블록 2를 공동 개발한다라는 명분으로 세일즈를 한 거예요. 무기 판매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일본의 두 번째 기발한 접근이 뭐냐. 미사일 쏘는 거, 그건 다 쏘는 거. 이건 효과체라 그러죠. 이펙터라 그러죠. 군사학에서. 그 대부분은 미국제, 미국이랑 합작한 미국 노르웨이제 이거예요. 일본은 센서와 전자전과 함정 전투 체계에 집중해 있어요. 즉 일본은 여기에 OPY2 레이더 붙였고요. 자기 거. OQQ11 선체 소나 붙였고요. OQQ25 소나 세트 붙였습니다. 이게 소나 세트인 게 OQQ25는 겉으로 보면 예인 소나 비슷한데 뒤에 내렸는데 이게 뭐라 그러나 줄이 뻑뻑해요. 그래가지고 누르면 깊게 들어가고 좀 덜 누르면 덜 들어오고 이걸 가변심 소나라 그러죠. 그거하고 그냥 줄로 쭉 띄워가지고 표면으로 끌고 가는 거 예인 소나하고 두 개가 세트로 되어 있는 게 OQQ25입니다. 그 다음에 OYQ1 함정 전투체계 일본제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구축합은 전부 전투체계가 이지스입니다. 참고로 한국은요. 전투체계는 국산이고 옛날부터 눈 보는 거 그것만 이지스예요. 그러니까 반쪽 이지스를 썼어요. 그 대신에 이 대공미사일 그게 뭐 SM6 이런 게 됐다. 대공미사일은 이지스의 컨트롤을 받고요. 나머지 무기는 국산 전투체계의 컨트롤을 받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코하비타지옹 동고 모델이에요. 코해비테이션 코하비타지옹 그러니까 한 지붕 두 가족 동고 모델이에요. 한국은 옛날부터. 근데 일본은 그렇지 않았어요. 일본은 이때까지 모가미 이전까지 전부 미국산 이지스를 썼어. 전투체계까지. 눈뿐만 아니라 화력 통제까지 다 록히드 마틴의 이지스를 쓴 거야. 모가미 때 들어서 이걸 확 뒤집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가미에 들어서 일본이 자기 레이더 쓰고 자기 전투체계를 한 거예요. 처음이에요, 일본이. 근데 일본은 완전히 뒤집었지, 이걸. 한 번에. 우리는 옛날부터 반쪽을 가지고 해왔고. 이번에 그거라고. OYQ1 함정 전투체계 일본제예요. 그 다음에 위에 잘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유니콘 전자전체계입니다. 이건 일제야. 근데 그 밑에 미국산 미사일을 붙인 거예요. 그러면 이 밀리터리 아시는 분들은 지금 귀가 번쩍 뜨이실 거예요. 야, 어떻게 미국이 자기 미사일을 일본 레이더, 일본 그 함정 전투체계 밑에 붙이도록 오케이 했냐? 야, 그게 사실이야? 사실입니다. 세계 최초의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미일 방산동맹이 굉장히 깊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엄청 깊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될 거는 이번 계약도 계약이지만 계약 돈이니까 당연히 중요하죠. 미일 방산동맹이 이제 제대로 진화하고 그게 제대로 탄생했다는데 주목해야 됩니다. 일본 함정 레이더 및 일본 함정 전투체계 밑에 미국 미사일과 미국 어뢰가 세계 최초로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레이더와 전투체계는 일본 건데 그 밑에 미국 수직발사관이 붙었어요. MK41. 우리 이순신 구축함 같은 거 가면요. MK41하고 KVLS 미국 수직발사관과 한국 수직발사관이 들어있어요. 근데 MK41에는 미국산 미사일만 집어넣어요. 한국산 미사일은 KVLS에만 집어넣어요. 크기는 같아. 미국이 오케이 하면 집어넣을 수 있었는데 오케이를 안 해줘요. 근데 여기 지금 모가미 여기 그 오스트레일리아 모가미 2에 대해서는 미국이 뭘 오케이 했냐면 일본제 전투지휘 체계와 일본제 레이더 밑에 미국산 MK41을 붙여놓고 그 MK41 안에 미국산 미사일도 들어갈 수도 있고 일본산 미사일, 추3 같은 거, 대공미사일도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해놨어요, 지금. 이건 완전히 피를 섞은 사건입니다. 리짜이밍이 저러고 개기고 있는 동안 일본은 미일 동맹, 군사동맹과 미일 방산동맹이 급발진했어요. 그 다음에 시리엄 미사일이라고 있죠. 이거는 근거리 함정 방어 미사일이에요. 레이티온이 만든 거. 이건 독자적으로 돌아가긴 한데 센서가 함정 전투체계랑 같이 연동은 해야 돼. 그 연동 붙였다고. 그 다음에 ESSM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레이시온의 함대공 미사일이고 한국 해군이 사거리가 좀 늘어나면 이거랑 같아요. 한국 해군의 약간 업글 대형화 버전이에요. 한국 해군은 굉장히 가늘고
가볍거든요. 근데 퉁겁고 무게도 한 2배 가까이 돼요. 이거는 ESSM은 한국 해군이 한 120kg쯤 될 텐데 얘가 한 230kg 이렇게 될 겁니다. 무게가 무거워요. 많이 가죠. 퉁겁고 무게가 무거우니까. 그 다음에 NSM, 이거 미국 노르웨이 합작한 대함 미사일이죠. 이것도 거기 들어가. 지금 다 일본 레이더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일본 레이더 밑에, 일본 함정 전투 체계 밑에. 그리고 향후 오스트레일리아가 선택해서 여기 토마호크 넣고 싶은데요. MK41에 토마호크 들어가잖아. 집어넣을 거라고요. 일본 레이더, 일본 전투 체계 밑에 토마호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차원이 달라진 겁니다. 국내 밀덕 중에 이런 사정을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이 없어서 제가 참 아쉽더라고. 예.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안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좋아요, 알림, 구독은 머스트고요. 좀 여유가 있으시면은 네, 저기 회원가입도 해주시고 또 여유 있으시면은 자율구독료도 좀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와중에 한국은 뭐 하고 있냐? 뭐 중요하죠.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이건 의미 없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말레이시아에서 터키산 전함에 터키산 레이더, 터키산 함정 전투 체계에 우리 미사일을 통합해 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게 며칠 전에 발표된 LYG의 해군 9,400만 달러 수출 버전입니다. 어떤 배야? 터키산 아다급 초계함입니다. 2,500톤짜리 자그만해요. 그러면 터키산 함정 전투 체계가 거기에 들어와요. AD벤트라는 애가. 그리고 터키산 레이더가 거기 들어와요. 예, CENKS라는 애가. 그럼 거기에 한국 KVLS 심고 거기에 해군 미사일을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는. 그러면 우리의 세일즈와 요번에 일본이 모가미 프로젝트를 통해서 성취해낸 것은 차원과 무게와 의미가 달라요. 한국은 지금 자국 미사일을 터키 레이더, 터키 전투체계 밑에 통합시켜 준 거고, 일본은 자국 레이더, 자국 전투체계 아래 미국 미사일을 끌어다가 통합한 거예요. 그래서 동맹이나 군사 지정학 차원 또 전략 차원에서 보면 일본의 요번에 그 승리는 어마무시한 겁니다. 그리고 이 승리의 최대 1등 공신은 리짜이밍입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우리가 관계만 좋았으면 프로젝트에 우리가 낙찰을 했더라도 여기서 우리가 실패했더라도 미국한테 비벼볼 수가 있어. 아, 일본은 이런 일을 했는데 우리도 좀 그렇게 합시다. 우리도 지금 우리 거기 그 옛날 그 구축함 해놓은 것들에 지금 거기 MK41 다 있고 그런데 그거 우리가 그냥 좀 해서 이렇게 좀 쏘도록 합시다. 이거 우리 미사일 넣어서. 아, 우리도 우리 물건 팔다 보면 분명히 MK41 쓰겠다는 고객들이 있을 겁니다. 미국 미사일 쓰고. 그럼 우리 레이더, 우리 전투체계 아래 그 MK41 미국 발사관 넣고. 아, 그리고 또 그럼 뭐 발사관 더 파셔서 뭐 하실려? 그럼 뭐 그거 욕심내셔. 그냥 KVLS 안에 미국 토마호크가 들어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럼 다 풀려 문제. 아, 이렇게 비벼볼 수가 있잖아요. 관계가 좋으면. 근데 이렇게 돌아앉아가지고 뭐 이스라엘의 홀로코스트 반인류 범죄를 했다는 황당한 얘기를 하질 않나? 참. 그 다음에 미군 없어도 우리 지킬 수 있다라는 어디 그 중국 간첩 같은 소리를 하지 않나? 이러니 이게 일이 되겠냐고. 갈라파고스로 가는 거죠. 예. 또 이제 아까 그 서울경제TV, 이거 뭐 제가 좋아하는 채널이어서 하는 겁니다. 사랑에 매요. 저 서울경제 좋아요. 잘 봐요. 괜찮아요. 거기. 근데 이제 이런 종류의 오해가 또는 이런 종류의 무지가 너무 일반화돼 있어서 제가 딱 집어서 하는 것 뿐이에요. 여기 보면 오스트레일리아가 K방산 텃밭이라 그러는데 이거 황당한 얘기라고. 우리가 일제 때 일제의 군인으로 끌려가고 일제 전쟁 기계의 노동자로 일했을 때 오스트레일리아는 가장 용감하게 태평양 전쟁에서 싸운 불침 항모입니다. 우리가 요새 한반도는 불침 항모입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불침 항모라는 용어가 태평양 전쟁 때 오스트레일리아를 두고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태평양 전쟁 말아 올라갈 때 오스트레일리아 위에 그 파푸아 뉴기니아 솔로몬 제도 거기서부터 말아 올라갔잖아. 어마무시한 역할을 한 나라예요. 제2차 대전 때 오스트레일리아가.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는 미국이 초특급 무기를 공급하는 유일한 맹방이에요. 버지니아 클래스 공격원잠 미국이 파는 유일한 나라가 어디야? 오스트레일리아예요. LRASM 대한미사일 이거 한 950km 가는 무시무시한 미사일이에요. 이거 미국이 파는 유일한 나라가 어디야? 오스트레일리아예요. B-21 스텔스 전익기 새로 나온 거. 그거 오스트레일리아가 도입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뭐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예, 그리고 제가 좀 번역은 잘못했는데 아무튼 심우주관측 이거 나중에 뭔지 말씀드릴게요. 다크라는 거. 우주안보. 그거 오스트레일리아가 하고 있어요. 미국이랑 손잡고. 우주에 관한 궁극적 안보 시스템이에요. 거기다가 법규도 다릅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무기 수출 통제를 벗어난 특별 대우를 받고 있어요. 미국의 무기 수출 규제 체계가 어떻게 되냐면
법적 근거는 무기수출 통제법 AECA입니다. 그럼 그 법이고 시행령이 있을 거 아니야. 무기 복잡한 내용이니까 그 시행령은 그 CFR인가 그래요. 그 연방 시행령을. 그 시행령의 이름이 뭐냐면 ITA입니다. International Traffic of Arms 뭐 그래요. Arms Trade인가 Arms 뭐예요. 그래서 ITA예요. EETAR. 그래서 보면은 오스트레일리아는 영국과 함께 오커스 필러가 아니잖아. 그래서 무기수출통제법 섹션 38에 뭐뭐가 면제된다라고 돼 있고 그거가 구체화된 게 ITA 그러니까 시행령 섹션 126.7에 초특급 대우를 받게 돼 있어요. 웬만하면 미국 내부 거래 이동만큼 자유로워요. 통제 면제국이에요. 웬만하면. 그런 나라가 어떻게 우리의 무기 텃밭이냐고. 영국은 무장의지가 없지만 오스트레일리아는 무장의지가 있잖아.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가 이 법률적 대우로 보면은 영국, 캐나다랑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초특급이에요. 최고야. 지금 일본은 법률적으로는 신속 심사 결정국이에요. 대표적으로 두 나라 꼽혀요. 일본하고 한국. 그러나 일본은 지금 이번을 통해서 한국의 리짜밍이 개기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일본은 거의 아이타 면제국으로 통제 면제국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공동 개발 방산 동맹으로 가고 있다고요. 오히려 일본은 정치 문화가 걸림돌이에요. 80년 동안 국민은 평화주의에 찌들어 있고 엘리트들은 경제 우선주의, 이코노미 퍼스트. 아이 뭐 우리가 군사기지 내줬으면 됐지. 일본은 우리는 안 해. 뭐 미국이 다 알아서 하라 그래. 그리고 우리는 누가 됐든지 그게 뭐 소련이 됐든 무슨 러시아가 됐든 중공이 됐든 중국이 됐든 이란이 됐든 신정 전체주의가 됐든 우리는 다 좋게 지낼 수 있어. 이거예요. 그게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고. 그러니까 일본 군국주의가 부활합니다. 일본 놈들 나쁜 놈들입니다. 죽창을 갈고 겨누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완전히 국민을 우민화시키는 바보 같은 소리예요. 일본 군국주의 부활 못해요. 이미 경제도 많이 깔아앉아 있고 지금 일본 작살나고 있거든요. 일본 지금 해외 투자한 거 지금 다 그 해외 투자 원금 가지고 해외 투자 수익금 갖고 메꿀 수 있는 걸 넘어섰어. 지금 일본 경제가. 지난 80년대까지 벌어놓은 해외 투자, 그거 가지고 해외 투자 엄청 깔아놓고 거기서 엄청 수익금 들어왔는데 그거 가지고 버텨왔거든요. 지난 30몇 년을. 그것도 이제 넘어섰다고요. 그리고 인구는 이게 줄어들고 있고 고령화되고. 무슨 놈의 군국주의를 어떻게 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러니까 저자들 하는 입에 튀어나오는 것 중에 말 같은 말이 있겠어요? 다 거짓말이거나 다 세뇌고 다 선동이지. 예. 미국은 가까운 동맹을 6개 층위로 나누어 대하고 있는 셈이에요. 지금 아이타가 규정한 통제 면제국이 뭐 법률적으로는 하나지만 실제로는 셋이에요. 클래스가. 오스트레일리아가 초특급이고요. 그 다음이 영국인데 이게 왜 그 다음으로 되냐면 의지가 박약해. 그 다음에는 이제 캐나다죠. 여기는 의지가 완전 결여돼 있는 데지. 돈 하나도 안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클래스가 한국, 일본 신속 심사 결정국이에요. 그런데 일본이 이번에 차고 올라가면서 미국의 아주 초특급 동맹, 미국의 방산 동맹으로 차고 올라가니까 오히려 일본이 내용에 있어서는 통제 면제국에 지금 접근하고 있다고. 한국은 오히려 퇴보하고 있어. 리짜이밍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 아래가 일반적 동맹이에요. 이 나토 일반 국가들, 영국, 캐나다 제외하고는 다 그 아래야. 한국보다도 더 아래라니까요. 미국의 무기 거래에 있어서는. 그래도 그 아래 중에 제일 대접을 많이 받는 게 네덜란드하고 폴란드예요. 예. 자, 이런 사정입니다. 그리고 또 오스트레일리아 뭐 우습게 보고 거기가 우리 무기의 텃밭. 전혀 그러면 안 돼. 진짜로. 그러면 안 돼요. 오스트레일리아는요, 미국이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우주 안보를 감시하는 삼국 동맹을 만들었거든요. 그거의 제일 첫 번째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오스트레일리아예요. 이게 다크, DARC 프로젝트라 그럽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 여기에 있는 그 레이더 하나가 이게 지름이 한 20m쯤 돼요. 그걸 한 10대 세워가지고 이거를 36,000km까지 쏘는 거야, 레이더파를. 레이더를 쏘니까 이게 날씨가 좋으나 구조나 항상 다 보이지. 그래가지고 36,000km 지구 동기궤도 GEO까지 레이더를 쏘아서 전 세계 모든 위성 및 우주 쓰레기를 모니터링해요. 그 중간에 걸린 것까지 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의 스페이스 X의 스타링크를 중국의 위성이 접근해서 망가뜨리거나 뭐 납치하려고 그런다. 그럼 바로 알아. 우주 안보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나라라니까요. 그 3개 나라 중에 제일 먼저 총대 맨 나라가 오스트레일리아예요. 우주 안보.
아, 참나 이게 그러니까 이런 오스트레일리아 두고 한국 방산무기의 텃밭인데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면 리짜이밍의 국뽕세뇌 반미 국뽕세뇌에 우리가 말려든다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제발 서울경제 정신 차리세요 하는 거예요. 또 애초 체급과 스케줄이 맞았을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오스트레일리아가 원하는 건 6,000톤급이라고. 한국에서는 오히려 이게 FFX 호위함 3,600톤보다도 KDDX 차기 구축함 7,100톤 체급에 가까워요. 일본은 모가미 블록 1이 4,000톤급이야. 일본도 한참 부족해. 그러니까 오스트레일리아가 원하는 건 부족하지만 일단 모가미 블록 1의 장점은 뭐냐면 22년 4월부터 취역을 해가지고 24년 말까지 5척이나 취역했어요. 이게 지금. 한국은 여기에 해당하는 게 FFX3 그러니까 울산 배치 3인데 여기에 초도함인 청남함이 재작년 말에야 취역을 했고 두 번째 함인 경북함은 아직 취역 못한 상태예요. 진수는 해서 떠다니는 하는데 튜닝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의 KDDX는 2032년 해군 인도가 목표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모가미랑 비교한다. 뭐 비교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억지로 비교하면 10년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어떻게 꼬신 거냐. 오스트레일리아를 모가미 블록 1의 경험의 바탕에서 체급을 50%에 늘려가지고 모가미 블록 2를 가는데 이걸 공동개발합시다라고 꼬신 거예요. 말이 되잖아.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는 어차피 미국이랑 가깝잖아요. 그럼 우리 미국이랑 얘기해가지고 우리의 함정 전투체계, 우리의 레이더 아래 미국 미사일 다 갖고 옵시다. 그리고 미국 미사일 써야 되니까 뭐 미국 당연히 MK-41 수직발사관 갖고 오고요. MK-41이 우리의 전투체계, 우리의 레이더의 말을 듣도록 또 미국이랑 그 교통정리합시다. 이렇게 해서 그걸 다 관철해버린 거예요. 어마무시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의 궁합이 안 맞는다고 원래부터. 그러니까 이건 원래 우리가 먹기가 어려운 프로젝트예요. 단지 일본이 먹고 나서 한국도 좀 이렇게 좀 미국이랑 좀 이렇게 그 방산동맹 합시다 제대로 방산동맹의 격을 좀 높입시다라고 말을 꺼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말을 못 꺼내는 거예요. 마음이 뽕밭에가 있잖아. 그 뽕밭에 이름이 베이징 아닙니까? 그 말을 못 꺼내는 권력 잡은 것들이 마음이 뽕밭에가 있으니까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지 못 꺼내는 게 아니라 그냥 싫은 거지. 그냥 태평양만 바라보도 싫은 거야 이 자들은. 베이징 쪽만 바라보면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입이 찢어지고 그런 상태죠. 원래부터 궁합이 잘 안 맞아요. 왜냐면 우리는 컨셉이 주요 화력이 한국산이거든. 그래서 한국 KVLS, 한국형 수직발사관에서 한국 미사일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오스트레일리아는 워낙 미국이랑 가까웠기 때문에 미국 수직발사관을 원해요. 마크 41. 그리고 미국 미사일을 선호해. 그러니까 미국 미사일, CLM도 미국 미사일이야. ESSM도 미국 미사일이야. NSM은 미국과 미국과 노르웨이 합작 미사일이야. 그리고 앞으로는 뭐 토마호크도 꼽을 수 있고 그렇죠. MK-41이니까.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의 물건을 팔으려면 미국과 전략적 관계를 개척해야 돼요. 자국 레이더, 자국 전투체계 아래 미국 미사일, 미국의 MK-41 수직발사관을 통합해내야 돼. 근데 뭐 이 정부가 그럴 수가 없지. 작년에 그걸 했어야지. 못하지. 게임 안 되는 거죠. 일본은 해냈고, 참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될 거냐. 이 한미동맹 위기 속에 다지고 다져서 리짜이밍 같은 세력이 정리된 다음에 다시 도약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 한미동맹의 강화, 그리고 한미 방산동맹의 강화는 결국은 한 번 한 템포 숨을 죽이고 하는 수밖에 없어. 이게 안 돼, 이 상태에선. 그러니까 참 분통이 터지는 게 한미동맹이 질적으로 퀀텀 점프할 수 있는 시대가 왔는데 리짜이밍은 동맹 박살내기의 골몰에 있잖아요. 지금 구축함, 호위함, 바다 감시 정찰에서 엄청난 잠재력이 축적되어 있거든요. 이걸 리짜이밍이 다 발톱 빼고 시간 늦추고 뒷다리 잡고 이럴 거예요. 이 중엔 돼 있는 것도 있고 뭐 예를 들면은 한도탄이랑 공중 방어 미사일 이런 건 덜 돼 있거든. 이런 거 갈 수 있는데 안 하죠. 수중드론 덜 돼 있지만 바로 갈 수 있는데 안 하죠. 무하고 바로 양산하고 2029년 뭐 이때 국산 엔진 나오면 바로 국내 미사일 다 할 수 있는 준비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 늦출 거라고. 예. 중국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 자, 그러나 너무 우리가 어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이거보다 더 지독한 어려움도 많이 겪어왔습니다. 전쟁도 이겼고, 가난도 이겼는데 뭐 이까짓 거 이기죠. 이 KVLS만 보고 있어도, 참 한국인의 결사적인 멘탈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세계 최강입니다. 저는 이런 거 좋아하거든. 이렇게 좀 등발이 있고 약간 무식한 것 같은 물건. 사실은 그렇잖아. 뭐 배에다가 구덩이 파놓고 거기서 미사일 쏘네. 그건 뭐 별게 있겠냐. 그런 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집 지을 때요. 제일 중요한 게 저게 뭐야? 엑스카베이션 영어로. 토목 아닙니까? 기초 다지기 아닙니까?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똑같아요. 미사일을 잘 쏠려면 구덩이 잘 파고 거기에 수직 발사관 잘 심어야 돼. 근데 한국의 KVLS가 세계 최강이고 세계 유일해요, 이게. 자, 일단 MK41과 매우 유사합니다. KVLS-1은. 근데 MK41이 역사가 보다 보니까 길이가 짧은 놈, 긴 놈, 중간 놈 해서 3개나 있어요. 제일 짧은 놈을 뭐 자기 방어용, 셀프 디펜스라 그러고요. 중간 거를 전술용, 그래서 택티칼이라고 부르고요. 긴 거는 타격용, 그래서 스트라이크라고 불러요. 제일 긴 게 7m 69cm쯤 돼요. 7m 70cm쯤 돼요, 제일 긴 게. KVS-1은 7m 70으로 맞춰놨어. 그래서 범용성이 굉장히 높아요. 짧은 애는 키높이 집어넣어가지고 넣고, MK41도 그 긴 거 쓸 때는 키높이 쓰고, 뭐, 이거 그 껍데기 조절해가지고 여러 가지 미사일 그거 쓰거든요. 그렇게 범용성이 높아. 그런데 MK41보다 튼튼해. 그리고 MK41보다 편리해요. 일단 이런 거 하려면 기본 기능이 돼야죠. 화염과 고열을 견뎌야 되잖아. 불품 뿜는 거 견뎌야 되니까. 그래서 그 불 뿜어서 나오고 가스 나온 거 바깥으로 빼줘야 되잖아. 그러면서 반작용을 받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차고 나가면 얼마나 뒤로 확 밀리겠어. 그거 받아줘야 될 거 아니야. 분산시켜서. 거기다가 미사일이 발사돼야 되니까 전기랑 데이터가 연결돼 있을 거 아니야. 전기 신호 보내고 데이터로 뭔가를 입력할 거 아니야. 그건 기본이야. 그런데 구조적으로 강건해요. 이거 다른 데서 얘기 잘 안 하는데, 일단 그 모듈과 셀이라는 개념을 아셔야 돼. 셀은 저 뚜껑, 저 영어로 해치라 그러죠. 뚜껑 하나를 셀이라 그래요. 모듈은 뭐냐? 셀들이 모여가지고 밑에 화염하고 배기가스 통로를 공용으로 써요. 그러면 화염이랑 배기가스 통로, 배출 통로, 화염이랑 가스 배출 통로, 화염 가스 배출 통로를 모듈이 뭐 8개가 모여서 공용으로 쓴다. 아니, 셀이. 그럼 그 셀 8개 묶음을 모듈이라 그래요. 그러면 미국은 하나의 모듈을 만들 때 셀을 볼트너트로 줘요, 말하자면. 그래서 모듈을 만들어요. 한국은 어떻게 하냐? 모듈 하나에 셀 몇 개 들어가? 8개? 오케이, 8개짜리 왁구 짜. 벌크헤드라 그러죠. 벌크헤드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 KF-21 보면 왜 그 파스 이렇게 조립 라인에 쫙 갈 때 가운데 이렇게 뼈덩어리 하나 들어있잖아. 마치 그 소 엉치뼈 같은 거, 이런 거. 그래가지고 거기에다 대고 이렇게 양쪽에 동체를 결합하잖아요. 그 엉치뼈 같은 뼈덩어리, 그걸 벌크헤드라 그래. 그래요. 그러면은 이게 셀을 8개를 둔다. 셀을 8개 둘 때 그 8개를 연결해주는 벌크헤드를 맨 위에 하나 잡고 중간에 하나 잡고 몇 개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맨 아래다 하나 3개 잡았다. 그럼 이게 완전히 한 덩어리잖아. 이거 뭐 볼트노트로 조인 거랑은 게임이 다르잖아. 굉장히 강건해져요. 굉장히 강건해지니까 핫 런치도 할 수 있고 콜드 런치도 할 수 있어요. 콜드 런치가 이게 압력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순간적으로. 그 무거운 쇳덩어리를 뒤에다가 공기로 쏴갖고 가야 되니까 이 통이 얼마나 잘 견뎌야 돼. 콜드 런치 할 수 있다니까요, 이거 사실은. 그리고 재충전할 때도요, 캐니스터별로 할 수도 있고, 8개 셀 덩어리 한꺼번에 빼갖고 할 수도 있대요. 그건 실험 중이래. 예. 아무튼 굉장히 잘 만드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자기 미사일을 운영하겠다고 아주 이를 갈고 결심을 한 거지. 예, 그렇습니다, 이게 참. 예. 그런 걸 리짜이밍이 저렇게 망치고 있으니 복장이 터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특징의 범용성이죠. KVLS는 MK41 중에 제일 긴 모델 7m 69cm 짜리에 맞춰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캐니스터 및 어댑터를 사용해서 미사일을 수용해요. 자, 아까 제가 셀이 뭐다, 모듈이 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셀은 그 뚜껑 하나로 내려가는 그 수직 그 구덩이를 셀이라 그러고, 그 수직 구덩이들이 몇 개가 모여가지고 그 화염 가스 배출 통로를 공용을 써요. 그러니까 공용 화염 가스 배출 통로의 주변에 모여져 있는 셀, 보통 지금 MK41도 그렇고 KVSL-1도 그렇고 8개 모여져 있어요. 그 셀 8개짜리 덩어리 하나를 모듈이라고 불러요. 그럼 셀과 모듈은 배에 들어가는 장치야. 시설 장치죠. 그러면 자, 그 셀에 해치 열고서 저기 뚜껑 열고 미사일 집어넣어야겠어. 이걸 미사일이라고 하자고요. 제가 PPL 하겠습니다. 백화수복에서 술 좀 보내주세요. 이거 그냥 집어넣을 거냐고요. 벌거벗은 상태로. 아니요. 미사일을 요런 깡통에 집어넣어요. 그걸 캐니스터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얘를 집어넣는다고. 그러니까 캐니스터란 말은
고정된 시설 장치가 아니라 고정되어 있는 셀 구덩이에 집어넣는 깡통을 캐니스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미사일은 두꺼워, 퉁겁고 길어. 그러면 한 셀에 하나밖에 못 들어가. 근데 해군 같은 거는 가늘해요. 뭐 10 몇 센치인가 뭐 20cm도 안 돼요, 이거에. 그 짧고. 그러면은 그거는 4개를 캐니스터 안에다가 4개를 꼽아요. 연필 꼽듯이. 그래서 집어넣고 그런 걸 쿼드팩이라 그래. 그러니까 캐니스터나 팩은 미사일을 어떻게 집어넣느냐에 따른 숫자 및 깡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듈과 셀은 배에 어떻게 시설 장치하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걸 염두에 두시고, 사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제가 이거 가지고 엄청 헤맸었어. 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범용성이 굉장히 좋은 게 아까 7m 69cm 아니에요. 그럼 어떤 미사일, 해군 같은 거 짧아요. 뭐 4, 5m밖에 안 돼. 2m가 남잖아. 그러면 키높이를 써요. 그 키높이를 어댑터라 그래요. 키높이 써놓고 키높이 위에다가 캐니스터를 얹어요. 네,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니까 또 그 다음에 좀 더 두꺼워졌어. 그럼 캐니스터에 좀 공간이 남아 있었을 거 아니야. 그 공간을 좀 희생을 해. 그러면 좀 두꺼워진 미사일도 해요. 또 미사일이 좀 길어졌어. 그럼 키높이를 낮춰. 그래서 범용성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지금 서방에서요, 이거를 가지고 있는 데가 미국이랑 한국 빼고 나면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범용성이 있게 만든 데는 하나도 없어요. 네. 영국은 조그만 대공미사일 쓰려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딱 그 용도 하나로. 프랑스는 또 프랑스 했어요. 이상한 데서 그 공간 벌려고 아주 아등바등을 해가지고 미사일이 조금만 크기가 커져도 못해. 프랑스는 한 2-3가지 정도밖에 못하는데 조금만 바뀌어도 못 써요. 뭐 콜드런치는 당연히 못하고. 콜드런치는 오히려 영국이에요. 이스라엘은요 또 자기들이 곧 또 하나야. 바락 미사일 쪽. 다른 거 안 써요. 또 이스라엘은 해군을 그렇게 크게 안 가져가니까. 그래서 한국밖에 없다니까. 이게 한국이 최강이에요. MK41보다 좋아. 재충전이 용이합니다. MK41은 오래된 구형이어가지고요. 이 캐니스터를 셀에 집어넣을 때 딱 센터 맞춰가지고 크레인 할 때 야 1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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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1mm 이러면서 집어넣어야 돼. 한국 건 대충 집어넣으면 테이퍼링 약간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지가 들어가면서 짤깍하고 지가 연결돼요. 재충전이 훨씬 빠르죠. 그 다음에 한국이 지금 세계 최대를 개발했잖아요. 작년부터 지금 설치했나? 재작년 말인가 개발 성공해서. 그래서 이게 KVSL2거든. 이거는 길이가 2m 30이 더 길어졌어. 그래서 최대 길이가 9m야. 이것도 넓어, 셀이 이게 길이가 9m고요. 위아래로. 이것도 몸집도 커, 좌우도. 정조대왕함, 다산 정약함, 장3 배치2 잠수함, 장보고3 배치2 잠수함. 이게 장영실함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있으면은 우리가 얼마나 결사적으로 이걸 해왔는지 알 수 있어요. 정말 결사적으로 해왔습니다. 그걸 지금 수십 년 동안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6.25 끝난 다음부터 또 닉슨 독트린 1969년 이후로 그걸 지금 리짜밍이 다 말아먹겠다고 다 망치겠다고 저러고 열심히 밤도 안 자고 대통령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데 한국 대통령인지 중국 대통령인지 그건 잘 모르겠고 뭐 지가 그런다고 망하겠어요? 이 기쁜 뿌리가. 용기 내서 저항하면서 버티면 반드시 결과가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